자, 28쪽부터 질문하고 싶은 문제. 28쪽은 상문제가 없으니까 28쪽에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29쪽으로 가서 29쪽에는 우선 185번 먼저 해볼게요. 185번. 자, 이런 문제는 처음에 출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얘들아? 비율이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잡을까? 일단 2대 4대 5라 그랬잖아. 이거를 여기다가 뒤에 문자를 하나씩 붙여주면 돼요. 2a, 4a, 5a 이렇게 가든가 2x, 4x, 5x 이렇게 가든가 문자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면 그러면 비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얘가 이제 우리가 찾고 있는 새 자연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율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거기다가 뒤에 문자를 하나 붙여서 표현해 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 셋을 가지고 내가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할 거 아니야. 자, 먼저 뭘로 나눠버릴까? A로 나눠야지, 그치?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고예요? 스탑이에요? 그치? 고 2로 한 번 더 나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로 나눠주면은 여기 1 되고 2 되고 5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최소 공배수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최소 공배수니까 20A가 최소 공배수인데 20A가 지금 몇인 거야, 그럼? 420인 거야. 그럼 20으로 나눠버리면 A가 탁 나오잖아. A가 몇이야? 21. 그럼 A가 21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숫자 얘가 얼마인 거고? 그치, 얘가 42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인 거고? 얘는 84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 얘는 105인가? 이렇게, 그치? 그래서 A로 잡고 시작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네 셋을 더하는 거니까요. 답은 얼마일까요? 231인가? 이렇게, 그치? 그래서 2A, 4A, 5A로 잡는 것이 시작이다. 자, 그 다음에 29쪽에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나요? 184개 15. 15 맞아요. 더 없나요, 질문? 넘어갈게요. 30페이지로 가서 30페이지에서는 일단 189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189번은 세수의 최대 공약수가 이거고 최소 공배수가 요거다. 이런 거는 주어나 무조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이 세수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줄을 맞춰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로로 써야죠, 그쵸? 그럼 첫 번째 거를 2의 a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쓰고 두 번째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세 번째는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c제곱 이렇게 쓰고요. 얘네 셋의 최대 공약수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라고 했고 최소 공배수가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거는 잘 들여다보면 이제 보이거든. 그치? 자, 요 이 줄을 쭉 봤을 때 요 2의 4제곱이 그럼 어디서 나왔겠어? 맨 위에 있던 요게 2의 4제곱이었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가 2의 4제곱이 된 거죠? 그럼 A 값이 몇이구나? 4 이렇게 찾을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가운데 줄을 봤을 때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똑같이 3의 제곱이잖아. 그쵸? 그럼 요 위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3의 제곱이다 이런 뜻이죠, 그쵸? 그러면 B는 얼마일까? 2, 그치? 그 다음에 5줄을 봤을 때는 최소 공배수에 5의 제곱이 나왔으니까 C가 얼마구나? C가 2구나. 이렇게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죠? 4, 2, 2고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16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193번으로 가서 193번은 새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요거일 때 A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그랬죠. 그럼 요거는 일단 우리가 얘를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니까 50하고 125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A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50을 소인수분해하면 뭐죠? 2 곱하기 5의 제곱이죠? 그럼 요거 줄 맞췄을 거니까 2 곱하기 5의 제곱 칸을 좀 띄워주고 125는 5의 세제곱이잖아. 그쵸?
근데 얘네를 가지고 구한 최소 공배수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나왔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과연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었길래 이런 최소 공배수가 나왔을까? 그러면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자, 여기가 뭐였을까? 2의 제곱이었겠지. 그리고 여기는 뭐였을까? 여기는 3이었다. 이거까지는 이거는 이제 빼박. 그치? 무조건이야. 이건 무조건인데 문제는 요 자리 있잖아. 요 자리. 요 자리에 뭐가 들어왔을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쵸? 그치? 지금 요 줄에서 제일 많은 게 5의 세제곱이잖아. 그쵸? 근데 5의 세제곱이 이미 여기 있잖아. 맞지? 그러면 주원아, 요 칸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5도 있고 5의 제곱도 있고 5의 세제곱도 있고 세 가지? 세 가지 맞아요? 진짜로? 시원아,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고 요 자리만 봤을 때 요 자리 세 가지? 가능성이 세 가지야. 이게 가능성이? 그러면 답이 3번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죠. 이 자리가 비어있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5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5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지? 요 칸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4가지가 있는 거예요. 4가지. 맞지? 그래서 A라는 숫자는, 자, 만약에 여기가 비어있으면 A는 2의 제곱 곱하기 3 요것만 있을 거고, 그치? 아니면 2의 제곱 곱하기 3에다가 5가 하나 곱해져 있는 요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의 제곱 곱하기 3에다가 5가 2개 곱해져 있는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5의 제곱 곱하기 3에다가 5가 3개 곱해져 있는 모양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성이 4가지가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그러면 30쪽에 질문 있나요? 188번에 4 맞습니다. 30쪽 없나요? 질문 있으면 빨리빨리 하세요. 없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자, 31쪽으로 가서 31쪽에는 200번을 볼게요. 200번. 자, 200번은 도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어떤 자연수를 15로 나누었더니 13이 남고요. 10으로 나누었더니 8이 남고요. 18로 나누었더니 16이 남는데요. 이러한 자연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도현아? 15랑 10과 15랑 18에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그 다음은요? 한다면 여기다가 뭐랬지? 최소 공배수는 당연히 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지. 그치? 이게 만약에 15로 나눴을 때 남는 숫자랑 10으로 나눴을 때 남는 숫자랑 18로 나눴을 때 남는 숫자가 동일했었으면은 그 세 수의 최소 공배수에다가 그 남는 수만큼을 그냥 더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15로 나누면 13이 남고 10으로 나누면 8이 남고 남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 다시 10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7번 지난 시간에 우리 풀었던 197번 같은 거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풀었잖아요. 그냥 5와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3이 남는다 그랬으니까 그 최소 공배수에다가 3을 그냥 더해버리면 답이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요 200번이 어려운 이유는 남는 숫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 숫자들의 관계를 잘 보면 15로 나누면 이가 부족하다. 그쵸? 13이 남는다 라는 이 말이 뭐라고도 바꿀 수 있냐면 15로 나누었을 때 2가 나
부족하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13개가 남았다는 얘기는 2개만 더 있으면 다시 또 15개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8이 남는다. 이 말도 10으로 나눠서 8이 남은 거니까 주원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 표현을? 2가 부족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세 번째 18로 나누면 16이 남는다. 이것도요. 역시 18로 나누었을 때 2가 부족하다 하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숫자는 이 세 수 중에 무엇으로 나누어도 항상 2가 부족한 숫자를 찾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네 셋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그 최소 공배수에다가 2를 어떻게 하면 될까? 2를 어떻게 할까? 빼줘야 돼. 그치? 2를 더해주면 2가 남는 수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만큼 부족한 숫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가지고 최소 공배수에서 2를 뺀 값을 답으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 셋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90이에요. 90에서 2 뺀 게 답이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 얼마가 남는다라는 것을 얼마가 부족해요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다. 자, 31쪽에도 질문 있나요? 196번에 네, 196번에 28입니다. 199번 질문. 자, 199번은 3, 5, 9에 어느 수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기에 1이 부족하다. 그럼 이것도 일단 3, 5,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1이 부족하니까 1을 빼주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겠죠. 맞죠? 밑에 200번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 문제의 다른 점은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가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이게 달라진 점이지. 그러면 3, 5, 9에 뭘 쭉 구해봐야 할까? 공배수를 쭉 구해봐야죠. 그럼 최소 공배수가 얼마지? 45. 그러면 45,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135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럼 이런 숫자들에서 1을 지원아 어떻게 해주면? 빼주면 다 1이 부족한 수가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서 1을 빼가지고 44, 여기서 1을 빼가지고 89, 여기서 1을 빼가지고 134 이런 애들이 지금 문제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잖아. 그지? 근데 그런 애들 중에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누가 답이야? 89가 답이지. 이렇게. 그치? 차근차근 써놓고 고르시면 됩니다. 31쪽에 더 질문 있나요? 없으면 32쪽으로 가서 32쪽에는 일단 204번을 먼저 해볼게요. 204번은 두 분수 중 어느 것을 택하여 곱해도 자연수가 되는 분수 중에 가장 작은 기하 분수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 푸는 방법을 딱 그냥 이렇게 정형화를 시킬게요. 정형화. 여기다가 이 두 분수를 써놓고요. 우리가 어떤 분수를 하나 찾는 거잖아. 우리가 찾는 분수를 a분의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도 a분의 b를 할 거고 여기다가도 a분의 b를 할 건데, 자, 그 분수를 곱했을 때 시원아, 이 결과가 둘 다 뭐가 돼야 된대? 곱했을 때 결과가 자연수가 되는 그러한 분수를 우리는 찾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이걸 곱해서 자연수가 되려면, 자, a부터 생각해 볼까요? a. 요렇게 두 분수를 곱해가지고 자연수가 되려면 a는 반드시 누구한테 약분 당해야 될까? 15한테. 그치? 15랑 약분돼가지고 얘가 아예 사라져줘야 되죠. 그래야지 자연수가 될 수 있죠. 근데 a가 여기도 있잖아. 그럼 요 a는 또 누구한테 약분을 당해야 돼? 25한테 약분을 당해야 돼. 그치? 그러므로 요 a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a는 15와 25의 무엇? 공약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공약수. 자, 그럼 반대로 b는요. b는 주원아, b는 이 식에서 꼭 해줘야 될 역할이 있지. 이 전체가 자연수가 되려면 b가 반드시 누구를 약분시켜서 없애줘야 돼? 16을 지울 수 있어야 되지. 그치? b가. 그러니까 b는 16에 뭐여야 돼?
그러면 약수면은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숫자가 남을 거 아니야. 그죠?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아예 다 사라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b는 16의 배수가 돼야 돼. 그지? 그럼 밑에 있는 요 b는 12의 배수가 돼야 돼. 그렇다면 이 b라는 녀석은 결국 뭘 만족해야 된다? 16과 12의 공배수가 돼야 돼. 그치? 자, 공배수가 돼야 돼. 그런데 도연아,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 중에 가장 작은 분수를 찾으라 그랬지. 그치? 그럼 도연이가 생각해봐. 이 a분의 b라는 분수가 작아지려면 a는 어떨수록 유리할까? A는 작을 수 있는 어떤 분수가 있는데 a분의 b라는 분수가 있는데 이 a분의 b라는 분수의 값이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분모에 있는 수는 그죠? 분모는 클수록 이 분수가 작아지죠. 그죠? 거꾸로 분자는 어떨수록? 클수록 분자도 커야 돼? 그럼 작을 수 분자는 작아야지. 그래야 이 분수의 값이 작아지지. 그치? 그러면 자 a는요. a는 15와 25의 공약수는 공약수인데 어떤 공약수? 최대 그치. a는 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a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고요. 반대로 b는 분자에 있잖아. 분자는 어떨수록 유리하다고? 작을수록 유리해. 그러니까 16과 12의 무슨 공배수? 최소 공배수. 요렇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찾으면 되지. 16과 12의 최소 공배수 얼마더라? 16과 12의 지금 얼마더라? 48. 그치? 자, 그 다음에 15와 25의 최대 공약수 5가 되겠죠. 그쵸? 그럼 끝난 겁니다. a는 5, b는 48이니까 답은 5분의 48.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패턴으로 풀어주면 돼요. 요 문제는. 자, 또 그러면 여기 32쪽에 질문 있나요? 206번 질문. 206, 207. 자, 206번은 요렇게 생긴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쌓아가지고 요런 모양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 블록의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한다 그랬으니까 자, 예를 들면 이 블록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뭐 a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값이 64를 나누어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니? 그치? 내가 이 블록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직육면체를 만들었다면 이 a는 64의 약수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걸 붙여가지고 64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또 이 a는 48의 뭐이기도 해야 돼. 약수여야 되겠죠. 그쵸? 여기 길이도 a일 테니까 자, 요 a를 붙여가지고 48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a는 48의 약수이기도 해야 되겠고 그럼 여기도 a인데 자, 이걸 붙여가지고 96을 만들었으니까 96의 약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블록의 크기는 최대한 컸으면 좋겠어. 그럼 결국 지우야 a는 64와 48과 96의 무엇일까? 어떤 거? 최대 공약수. 그치? 최대 공약수. 근데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여기 최대 공약수 얼마지? 8인가요? 16 되나요? 16도 된다 그지? 맞죠? 64와 48과 96의 최대 공약수는 16이거든. 16. 그 얘기는 이 블록 하나가 최대한 큰 사이즈가 되려면 한 변이 16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한 변이 16이면은 지우야 가로 방향으로 이 블록을 몇 개 넣었을까? 4개 넣겠지? 세로 방향으로 몇 개? 3개. 높이 방향으로는 6개. 그러면 결국 4 곱하기 3 곱하기 6 이게 요 안에 들어간 요 블록의 총 개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시면은 72개가 블록의 개수가 되겠고 그러면 시원아 지금 구한 저 72개라는 블록의 개수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사각형 블록 중에 개수가 가장 많은 상태일까? 개수가 가장 적은 상태일까? 개수가 가장 적은 상태겠죠.
그쵸? 이 문제가 여러분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얘처럼 이제 블록의 크기를 최대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블록의 개수를 최소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뜻이죠. 개수가 최소가 되려면 블록은 커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그러면 문제에서 만약에 블록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러면 블록이 최대한 커야 되는 거니까 이 블록의 한 변의 길이는 최대 공약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답은 72고요. 자, 밑에 있는 207번으로 가서 자 207번은 가로가 180 세로가 120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나무 사이의 간격이 최대가 된다. 그럼 일단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180과 120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최대 공약수 구해야지. 간격을 최대한 멀리 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요 내 귀퉁이에 반드시 나무가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간격이 최대 공약수여야 돼. 근데 이건 딱 봐도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60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60m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 간격을 구한 다음에 여기 둘레에 심겨지는 나무의 개수를 구할 때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고. 180을 60으로 나누면 3이잖아. 그러면 요 방향에 나무가 3개 심겨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아니요. 3개 아니죠. 5층이가 나무시니까 4개죠. 그치, 4개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그럼 여기 4개, 여기 4개, 여기 3개, 여기 3개 또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 5층이가 겹쳐요. 겹쳐요. 겹치는 문제가 생겨요. 그쵸? 그래서 제일 편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나무를 심고자 하는 이 전체 있죠? 이 직사각형에 둘레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잖아. 그치? 그냥 둘레 길이를 다 구해가지고 둘레 길이를 간격, 나무를 심는 간격으로 나눠버리면 그때 나무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죠? 겹치는 거 이런 거 다 감안해서. 그러면은 지금 180과 120 더해가지고 2배 하는 거니까 둘레 길이가 얼마예요? 600이죠. 600m에다가 내가 나무를 60m 간격으로 심는 거야, 그지? 그죠? 600 나누기 60 해버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둘레 길이 나누기 간격 이렇게 해버리면 10그루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2쪽은 됐죠, 이제? 33쪽으로 가서 33쪽에서도 208번을 먼저 하고요. 질문을 받을게요. 208번은 한 개 1000원인 참외 24개, 한 개 800원인 오렌지 30개, 한 개 500원인 바나나 48개를 남김없이 바구니에 담아 판매를 하는데 각 바구니에 참외, 오렌지, 바나나의 개수를 각각 같게,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바구니에 참외도 똑같이 나누어 담고 오렌지도 똑같이 나누어 담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은 바구니 안에 참외의 개수랑 오렌지의 개수랑 바나나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참외도 여러 개의 바구니에 동일하게 나누어 담고 오렌지도 나누어 담고 바나나도 나누어 담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구니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지원아, 바구니의 개수가 이 24와 30과 48에 뭐가 돼야 될까? 그치? 바구니를 많이 만들고 싶은 거니까 바구니의 개수가 최대 공약수 G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4와 30과 48의 최대 공약수면 6이거든요. 그죠? 6? 그지? 6. 그러니까 바구니를 6개 만든다는 얘기지. 그지? 바구니를 6개. 그러면 이제 한 바구니에 어떻게 과일들이 들어갈까 생각을 해보면, 자, 참외가 주원아 몇 개 들어갈까? 한 바구니에 몇 개? 4개가 들어가겠지? 그럼 참외 가격이 얼마예요? 참외는 하나에 얼마를 쓰니까? 1000원이를 했으니까 참외 가격만 따지면 4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는 한 바구니에 몇 개가 들어갔다? 5개가 들어갔고, 그럼 오렌지 가격이 얼마야? 오렌지도 4000원이고, 그 다음에 바나나는 한 바구니에 몇 개가 들어갔다? 8개가 들어갔고요. 바나나 가격은 그럼 얼마예요?
요것도 4,000원이네. 그치? 그래가지고 뭐 바구니 한 개 가격을 물어봤고 바구니의 가격은 과일 가격의 합과 같다 그랬으니까 그냥 4,000, 4,000, 4,000 더하면 답이죠. 그죠? 주원이 맞았어 이거? 맞았어 지원아? 틀렸어? 네. 이거 틀렸어? 어려웠어. 이거 어려웠어? 네. 뭔 뜻인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3쪽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210번, 211번, 212번이요. 다 질문이야. 다 틀렸어요. 자 210번은요 톱니바퀴는 톱니바퀴는 전에도 몇 번 나왔지만 만약에 이제 요렇게 생긴 톱니바퀴하고 요렇게 생긴 톱니바퀴하고 얘네 두 개가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지원아 여기서 이제 이게 이 파란 톱니의 이빨과 빨간 톱니 이빨이 이렇게 맞물려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지나가면 결과적으로 얘네 둘이 만나 있는 요 지점을 지나가는 요 이빨의 개수를 세어보면 이빨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빨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얘는 톱니의 개수가 얘는 64개짜리고 얘는 톱니의 개수가 40개짜리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 10바퀴를 돌았다. 그러면 요 지점을 지나간 이빨의 개수가 몇 개인 거예요? 640개인 거지. 그러니까 요 지점을 지나간 이빨의 개수는 이 톱니가 가지고 있는 이빨의 개수 곱하기 몇 바퀴 돌았는지 회전수. 그쵸? 그러니까 톱니수 곱하기 회전수 이게 일정하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죠? 맞지? 그러면은 두 톱니바퀴가 회전해가지고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린다. 그러면 요 지점을 지나간 그 이빨의 개수가 64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같은 톱니면은 얘가 한 바퀴를 돌아야지 다시 그 톱니가 요 자리에 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40의 또 뭐여야 돼요? 40의 배수여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자 같은 톱니에서 다시 맞물릴 때까지 몇 개의 이빨이 지나갔는지 이걸 구하면 64와 40의 뭘 구하면 될까?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야. 최소 공배수. 근데 64와 40의 최소 공배수면은 64하고 40이면은 8로 나누면 8, 5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320이지 그치? 그럼 이 320이 뭐냐? 같은 톱니가 여기서 다시 맞물릴 때까지 여기를 지나간 이빨의 개수가 320개란 얘기야. 그러면 이 큰 톱니는 몇 바퀴를 돌아야? 5바퀴를 돌아야 되고, 그치? 작은 톱니 몇 바퀴를 돌아야? 8바퀴를 돌아야 돼. 그러면 다시 맨 처음 그 톱니가 다시 만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A가 지금 작은 톱니니까 A는 8바퀴, 그리고 B는 5바퀴. 요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1번으로 가서 시원아 211번 어떻게 풀어? 틀렸어? 맞은 사람? 어떻게 풀었어 주야? 4일이라고 하시고 4 플러스 1 그지? 7이라고 하시고 7 7 플러스 1이요 5랑 8 최소 공부를 찾아가지고 맞아. 일단 포인트는 유진이는 며칠 간격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지. 4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니까 5일 간격으로 돌아가고 있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며칠 간격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있니? 우리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죠. 5일 학교 가고 이틀 주말 쉬고 그러면 7일 간격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얘는 유진이는 4일이라고 하루 쉬는 거니까 5일이 얘의 한 주기인 거야. 5일 간격으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태영이는 7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니까 얘는 며칠 간격이야? 8일 간격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얼마와 얼마가 문제를 푸는 포인트냐면 5와 8이 포인트인 거예요. 지우야 5와 8에 무엇이 필요해? 최소 공배수가 필요해. 그치? 그래야 얘네 둘이 똑같이 다시 쉬는 날을 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5와 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최소 공배수가 40이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처음 월요일에 같이 쉬었으면 다시 똑같이 쉬는 날이 돌아오려면 며칠이 지나야 돼? 그날로부터 40일이 지나야 돼. 그치? 그날로부터 40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때 그 다시 쉬게 되는 그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치? 그러면 월요일로부터 40일이 지나고 나면 무슨 요일일까? 이게 질문인 거야. 그치? 그럼 요일을 구해야 되니까 40을 이제 또 얼마로 나눠야 될까요? 40을 7로 나눠야 되겠죠? 일주일이 7일이니까 그러면 몫이 오고 나머지가 오지. 그럼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몫일까 나머지일까? 나머지가 중요한 거야. 그치? 5주가 지난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머지가 오기 때문에 월요일로부터 5일이 지난 요일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월요일로부터 5일이 지나면 화, 수, 목, 금, 토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다음으로 같이 쉬는 날은 토요일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5일 주기와 8일 주기다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최소 공배수를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2번은요. 자, 가로 세로가 18, 10, 높이가 6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아서 가능한 한 작은 정육면체를 만든다. 자, 여러분 봐봐. 212번 문제하고 아까 206번 문제 있죠. 212번과 206번은요. 아닙니다. 봐봐. 206번은요. 잘 봐.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게 정육면체죠. 그러니까 얘는 정육면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큰 직육면체를 만든 거지. 맞죠? 206번은. 근데 212번은 어때요? 212번은 좀 부피만큼을 어떻게 많이 써가지고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얘랑 다른 점이 뭐냐면 이 206번은 정육면체를 붙여서 직육면체를 만든 거고 212번은 뭘 붙여서? 직육면체를 붙여서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치? 그럼 봐봐. 아까는 어땠냐면 이 정육면체 요 한 변 있지? 요 한 변이 얘와 얘와 얘의 뭐였지? 최대 공약수였지. 그럼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정육면체가 큰 정육면체잖아요. 그 큰 정육면체의 한 변이 이 18과 10과 6의 뭐가 돼야 돼? 아니지. 최소 공배수가 돼야지. 그치? 최소 공배수. 그치? 최소 공배수가 돼야 돼. 그치? 네, 그래서 비슷한 얘기 같지만 잘 읽어보면 정반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18과 10과 6의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최소 공배수 구할게요. 2로 나누면 9, 5, 3이고 최소 공배수 구하는 중이니까 한 번 더 고 3으로 그치? 그러면 3, 5, 1이죠?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90이네. 최소 공배수가 90이야. 자, 최소 공배수가 90이라는 거는 주원아 가로 이 상자의 가로가 18이었잖아. 그럼 가로 방향으로 이 상자를 몇 개 붙여놨다? 5개. 그치? 가로 방향 90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로 방향으로는 상자를 5개 붙여놓은 거고 세로 방향으로는 몇 개를 붙여놨다? 9개를 붙여놨다. 높이 방향으로는 몇 개를 붙여놨다? 15개를 붙여놨다. 따라서 상자의 총 개수는 이걸 어떻게 한 거? 이걸 곱한 거야. 그치? 이걸 곱한 거. 몇 개야? 그럼 맞네. 675개. 675개. 이만큼의 상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때 그 만들어진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90이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90과 675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765가 됩니다. 이렇게. 그치? 문제를 잘 읽어줘야 돼. 다 풀었네. 요 페이지 거는. 자, 34쪽으로 가서. 여기도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34쪽에서도 219번부터 먼저 할게요. 자, 219번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좀 심화 문제 이런 거를 잘 풀기 위해서는
요런 A, B 같은 게 주어져 있을 때 요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줄 알아야 될까? 잘. 일단 요 공식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요 A 곱하기 B는 뭐다? 최종역수 곱하기 G 곱하기 L이다. 그치? 요거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는 소문자 A 곱하기 G. G. 그죠? B도 소문자 B 곱하기 G.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걸 써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자, 일단 219번은 A랑 B랑 곱한 게 72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720이라는 거네, 요게. 그지? 요게 720이라고 알려줬고요. 그리고 나서 최대 공약수 G가 또 6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최소 공배수도 알려준 거죠. 최소 공배수 얼마구나? 120이구나 이렇게 알려줬어. 그치?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라는 자연수를 방금 최대 공약수가 6인 거 알았잖아. 그치? 그럼 얘는 6A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게 6이니까. 그치? 마찬가지로 B는 어떻게 할 수 있어? B는 6B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그때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 L은 어떻게 구한다? 최종역수 곱하기 소문자 A 곱하기 소문자 B. 그치? 6AB 이게 L이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다? 6A랑 6B를 가지고 우리가 최소 공배수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6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A, G, B, G 이렇게 잡았을 때 이 A하고 B는 더 이상 나눠지는 관계야, 안 나눠지는 관계야? 안 나눠지는 관계에 A, B를 잡는 거잖아. 그래야 G가 최대 공약수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곱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는 6AB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최소 공배수가 몇인 걸 안다? 120인 걸 안다. 그쵸? 얘가 120이니까 그럼 AB는 몇이다? AB는 40, 20이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곱해서 20이 되는 숫자들을 쭉 쓰는 거야. 단 A가 B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소문자 A가 소문자 B보다 크겠지. 그지? 자, 그러면 소문자 A가 소문자 B보다 크다라고 생각하고 곱해서 20 되는 걸 쭉 써볼까? 일단 제일 극단적인 거부터 20하고 1, 그 다음 뭐 있죠? 10하고 2, 그 다음에 5하고 4. A가 더 큰 거는 이거 세 가지가 끝이지.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또 두 자리 자연수라는 조건을 넣어줬기 때문에 요런 20 곱하기 1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내가 6을 곱한다 하더라도 얘는 한 자리밖에 안 되죠. 그쵸? 한 자리.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 자, 요거는 어때? 안 되나? 6 곱하면 어떻게 되지? 60 되고 얘는 얼마 되죠? 12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60이 되고 요게 12가 되니까 가능하네. 그죠? 얘는 어때요? 얘는 6 곱하면 어떻게 돼? 30이 되고 얘는 24가 되네. 그죠? 그러면 뭐가 답일까? 30이랑 24. 답이 근데 둘 다 같은. 이제 A 플러스 B면은 요렇게 하면은 72가 되는 거고 요렇게 하면은 54가 되는 거잖아. 그치? 답이 두 가지가 나오네? 수중하는 찍으면 2번. 뭐가 문제일까? 자, 요때는 10하고 2는 아까 저거 생각 안 했네. A하고 B가 아까 뭐라 그랬죠? A하고 B가 더 이상 나눠지면 안 되는 관계라 그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10하고 2가 만약에 A, B였으면 이거 더 2로 나눠지잖아. 그치? 그래서 탈락이네. 그러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5, 4인 거고 그럼 5에다가 6 곱하고 4에다 6 곱하면 요게 진짜 답이겠네. 그치? 그래서 6A가 30이 되고요. 6B가 24가 돼가지고 5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대한 좀 어려운 문제, 심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 페이지의 질문. 215번? 해볼게요. 215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자연수 A를 구하시오. 90 이하의 두 자리 자연수 A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9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A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9라 그랬으니까 A가 일단 9의 배수네. 그죠? 맞죠? A가 9의 배수. 그러면서 18하고 최대 공약수가 9니까 A는 얼마의 배수면 안 되지? 그러니까 18이라는 숫자가 2 곱하기 9잖아. 그치? 그러니까 A는 9의 배수는 돼야 되고 2의 배수면 돼, 안 돼? 2의 배수는 아니어야 돼. 그치?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숫자들을 쭉 써보면 자, 두 자리 자연수만 쓸 거니까 9의 배수들 중에서 첫 번째 두 자리 9의 배수는 18인데 18은 짝수잖아요. 안 되지. 그러면 얘랑 최대 공약수 구하면 18 나올 테니까 18 탈락. 그럼 그 다음 9의 배수가 누구야? 27. 그 다음 9의 배수 36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럼 또 18이랑 또 공약수가 또 생기니까 그러면 36 패스. 그 다음 9의 배수 45. 결국 얼마씩 커지면 되는 거예요? 18씩 커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럼 45 다음에 18 커지면 얼마? 63. 그 다음 얼마? 81. 그 다음 18 더하면 이제 90을 넘어가네. 그치? 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A는 지금 찾은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이렇게 풀면 되겠고. 또 질문? 218번. 자,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8이고 최소 공배수가 80일 때 그럼 이것도 어떻게 출발해야 돼? A를 뭐라고 잡아? A를 뭐라고 잡아? 아까 219번처럼 A를 8A로 잡으라고. 그치? 최대 공약수 8이니까 B를 뭘로 잡아? 8B로 잡으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무조건 뭐가 된다? 8AB가 된다고. 8AB. 그치? 근데 8AB가 지금 몇이라고 말해준 거야? 80이라고 말해준 거니까 그럼 AB의 값이 몇이 돼야 되겠구나? 10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A보다 B가 커요. A보다 B가 커. 그럼 이제 1, 10 아니면 2, 5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두 가지지. 자, 그러면은 소문자 AB가 1, 10이라면 대문자 AB는 여기다 몇 배씩 해야 돼? 대문자 AB는 몇 배씩 해야 돼? 8배씩 해야지. 그래서 A는 8, B는 80 이렇게 되겠죠? 이 문제는 뭐 AB가 두 자리다 이런 말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것도 하나의 답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AB가 2 오면 어떻게 돼? 2 오면 A가 16, B가 40 요렇게 두 쌍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럼 B-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요렇게 하면 얼마고? 70이고 요렇게 하면 24고 그치? 이렇게 두 가지 값이 218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34쪽에 질문 있나요? 217번. 자, 두 자연수 70과 A의 최대 공약수가 14, 최소 공배수가 420이에요. 그러면 70이라는 숫자는 최대 공약수가 14니까 14 곱하기 5잖아. 그지? 14 곱하기 5. 그 다음에 A라는 숫자는 최대 공약수가 14니까 14는 갖고 있을 텐데 그 뒤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A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이때 지우야 70과 A의 최소 공배수를 뭐라고 쓰는 게 적당할까? 우리가 아까 8A, 8B 이렇게 잡았을 때 최소 공배수를 8AB 이렇게 잡았죠. 맞지? 그럼 지금은 자, 14 곱하기 5, 14 곱하기 A잖아. 그럼 그때 최소 공배수는 뭐라고 써야 될까? 14에다가 5에다가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게 지금 420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요 앞에가 70이니까 70A가 420이다. 그럼 A는 몇이에요? 6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A가 6이기 때문에 얘는 얼마죠? 84인가요? 네. 그죠? 요게 자연수 A의 값이다. 이렇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아니면 217번은 그냥 이렇게 가도 돼요. 70하고 A하고 최대 공약수가 14니까 이렇게 해서 14로 이렇게 나눴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에 5가 나오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나왔겠지. 그지? 근데 그랬을 때 최소 공배수가 420이니까 이렇게 곱한 게 420이 돼야 되죠. 그지? 그렇게 생각해보면 당연히 여기에는 6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가 6이라면 요거는 84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34까지 질문 없니? 없으면 시험지를 주도록 할게요. 시험지는 15문제고 시간은 딱 30분입니다. 우리 정확히 지금 30분 딱 남았거든요. 30분 딱 끝날 때까지 푸시면 돼요. 그리고 숙제는 오늘 프린트로 따로 줄게요.